자, 안녕하세요. 닥터감치입니다. 오늘은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 신이라고 불리는 화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군, 이제 들어갑니다. 난 바둑을 두겠네. 그리고 칼이 들어가죠. 굉장히 아파하는 관우. 게임상에서 어떠한 역병이더라도 화타가 오면 역병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신이라고 불리는 삼국지 최고의 의사죠. 자, 초연 사람으로서 조조와 동양 사람이다. 초연은 한 요쯤 되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고, 물론 아니겠지만 조조는 화타에게 자신의 지병인 편두통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타가 침을 놓으면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집니다. 당시의 조조는 북방을 제패하고, 북방 제패, 티어 1, 원티어가 당시는 원소였죠. 원소. 티어 2가 2번 티어가 조조였죠. 자, 그런데 이 2번 티어가 1번 티어를 물리치고 일장이 됩니다. 천하의 사실상 중국의 패자가 됐죠. 사실상 뭐 송고이나 이런 데는 워낙 국력이 약한 데니까 이때 사람들은, 유학자들은 조조의 권력 찬탈을 의심하죠. 화타는 원래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보다는 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의술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에 대한 그 갈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유학자라는 베이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학자들은 조조의 찬탈 가능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이에 괴로웠던 화타. 조조의 치료를 마다하고 아내의 병을 핑계 삼아서 집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나오지 않게 되죠. 의심이 많은 조조. 조조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시킨다. 아내가 진짜 아프면 치료비나 재물을 주고 오고 아니면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 조조의 이거 두 가지 면이죠. 만약에 정말 이 아내가 아팠다면은 재물을 주라고 하죠. 뭐 조조의 이런 다른 면이죠. 이거는 자기 염탐 보내서 이 사람이 진실로 그런다면은 오히려 치료비하고 재물을 주고 오라 하죠. 폭군이었다면 그냥 바로 잡아오라 그러겠죠. 이건 진짜 아픈지, 그래도 상당히 도의적이에요. 진짜 아픈지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아니면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더니 아내가 아프기는커녕 그래서 바로 잡혀 들어가죠.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마이죠, 사마이. 결국에는 이 조조의 조씨 가문을 멸문시킨 이 사마이. 조조가 등용하려고 하지만 칭병을 핑계로 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때 사마이의 나이가 20대죠. 근데 호소했던 증상이 뭔지 아세요? 관절통 호소합니다. 관절통 호소해서 출사를 거부합니다. 20대 나이에 관절통 호소한다. 의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구 다 의심하죠. 밀정을 보냈죠. 사마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자, 착한 사람은, 착한 화타라는 사람은 화를 입었죠. 그런데 이렇게 착한 게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이 좀 그렇죠. 착한 사람이 좀 손해보고 거짓말하고 나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무슨 뭐 위조하고 뭐 대학도 뭐 꼼수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화타는 조조에게 잡혀갑니다. 화가 난 조조. 이놈, 니놈이 나를 능멸하느냐. 이에 착한 화타는 바로 부인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바로 죄를 시인합니다. 자, 죄를 시인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조조에게 처형됩니다. 순욱이 말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처형당했죠. 뭐 의사의 주요 덕목이 정직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죄를 시인하면은 바로 죄인이 되죠. 그런데 죄를 시인이 안 하면은 죄인이 안 되는 세상이 되죠. 현대 사회하고 비춰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화타가 죽고 다시 편두통이 도집니다. 조조는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하죠. 또한 적벽대전 전에 아들 조충이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때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하죠. 적벽 전에 화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타의 의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지 반기전 광릉태에서 진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등이라는 사람은 삼국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좀 애매하죠. 미축, 홍건, 간홍과 함께. 게임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조금 좋은 문관들, 애매한데 조금 좋은 문관으로 항상 나오는 게 이 진등이죠. 근데 실제 정사에서는 좀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나와 있죠. 광릉태에서 진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등은 중병에 걸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식사를 못했다. 화타가 진맥을 하더니 당신 윗속에 기생충이 많아서 그렇소 하면서 탕약을 지어줍니다. 이 탕약을 먹은 진등은 3대나 되는 기생충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좀 나았죠.
부구는 날 것을 너무 좋아하니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3년 안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3년 후에 재발했는데 진등은 이로 인해 사망합니다. 날 것을 많이 먹어 생긴 거 기생충. 자, 아마 이런 회충류가 아닐까 싶어요. 감염된 생선을 먹으면 복통, 메스꺼움, 구토, 이뮤노글로불린, 즉 항체 같은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 많다고 해서 스시홈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요. 저렇게 생긴 녀석들이고, 자, 진등의 병, 기생충, 간헐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간헐증보다 회충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토하고 3년간 별탈 없이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토했을 때 기생충이 3대나 엄청나게 많은 기생충이 보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알레르기 반응으로 얼굴이 더 붉어질 수가 있죠. 자, 이거 완전 제가 이런 추정들을 끼워 맞췄죠. 간흡충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놈의 소장에서 탈당을 해서 주로 담도에 살아요. 그래서 토에서 간흡충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어쨌든 진등의 사이는 이런 회충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우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한다. 이거는 정사에도 나와 있고 삼국지 연의에도 나와 있어요. 연의에 조금 각색이 돼 있는데, 독화살을 맞은 후 항상 비가 오며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화타가 독이 뼈에 스며 있으니 이를 긁어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바둑을 뒀다는 일화가 있는데, 아마 화타는 번성을 공격했을 때 이미 화타는 죽은 지 10년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는 화타가 아니다. 독화살을 맞고 외과적 시술을 한 거는 정사 기록에 있지만은 바둑을 둔 게 아니고 태연하게 고기랑 술을 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죠. 이건 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게요. 의학적으로. 당시에 독화살은 초우라는 풀독이 주성분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시투구꽃 이런 계열의 풀들입니다. 초우. 후한서에도 독화살에 이 초우를 발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우가 맞은 독화살 성분을 이 녀석으로 한번 추정해 봅시다. 자, 이 성분이 맞게 되면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몸에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부정맥, 신경마비, 호흡근 마비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운장이 화살을 맞고 그 부분에 신경은 마비가 됐을 거고 일부 손상된 근육 같은 거는 이미 괴사가 됐겠죠. 자, 그리고 부정맥과 신경이 조금 손상을 받았을 건데, 부정맥은 전신적으로 흡수됐다가 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정맥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현재 운장은 부정맥이 있다 없다? 아마 없을 겁니다. 있었다가 갔죠. 그리고 치사량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아주 소량으로도 신경을 탈분구를 촉진해서 소량만으로도 치사량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우리 운장은 화살을 맞았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흡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독을 긁어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마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게 있어서 오래 박혀있는 이물질 같은 걸 긁어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를 했다. 자, 우리 이거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초독이 중독된 사람들의 심전도, 자, 이런 아주 불편한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이상해 보이죠. 아주 기이해 보이죠. 자, 이런 적은 용량에도 급성 부정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관우는 정말 안 아파했을까? 수술을 하는데 정말 안 아파했을까? 당시에도 마취약의 개념이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진짜. 200년, 180 몇 년 이럴 때죠. 자, 마취약의 개념으로 마비산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대마초를 끓인 가루의 개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당시에도 수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화살 맞거나 썩은 화살이 있거나 유독물 같은 거 먹을 때 제거할 때 너무 아프니까 마취제로서 이런 마비산을 사용했다. 이건 먹는 약이에요. 지금은 국소 마취를 하지만은 전신 마취랑 국소 마취 하지만 이런 약들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의학의 관점,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본 이런 화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외과적 시술도 꽤 활성화돼 있었고 기생충의 개념도 확실히 잡혀 있었고 침술은 제가 논할 게 아니어서 좀 어려웠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취제 개념도 있었고 독을 긁어낸다는 개념도 있었고 이물 제거한다는 개념도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물 넣을 수도 있어야죠. 아프니까 더 예뻐 보인다.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검사하자 코로나.